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당락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 청사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메시지는 트럼프와 차별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 위상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민자를 차별하면서 또 인종 갈등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갈라치기, 국민 분열을 시켰다 그런 평가를 받는데 국민 통합을 바이든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신문의 일면 토론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전 세계 등불 다시 존경받게 할 것,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다시 우뚝 서겠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다시 존경받는 미국 통합 대통령 되겠다,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통합, 한겨레도 통합, 이제 치유의 시간, 시간을 갖겠다. 자, 이런 것이고, 다 통합입니다.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갈라치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한국과의 인연도 다각도로 조명을 하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여전히 분열상을 보이고 있죠. 문재인 정권의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 석간화된 국민 갈라치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12면에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분석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맹신적인 팬덤 정치, 2022 한국 대선도 남의 일 아니다. 극성 지지층만 이끌고 가는 그런 정치, 그것이 트럼프식 정치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열성 지지자들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미국 트럼프식 반자유 반지성, 갈등 조장해 민주주의 위협, 한국도 내 편 말고는 이런 것이 팽배하다. 그래서 이견을 인정하고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그런데 그 아래 기사를 보시면 여전히 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낙연 원전 수사 무모한 폭주, 그렇게 이야기한 데 이어서 민주당이 정치검찰 윤석열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축출하려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이 지금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어떤 경제성 조작 문제, 이런 것을 놓고 대전지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까지 가는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 그것은 정확하게는 추미애를 이용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의 갈등이 되겠죠. 자, 오늘 한국일보 13면을 보시면은 여권 윤석열 때리기 전방위 공세, 거치 정리까지 겨냥한 듯 나가라는 이야기죠. 자, 윤석열 또다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진행을 하니 그만 나가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내보내면서 그동안은 인사권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집중적인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나서고 있다. 국정감사장 거기서 폭탄 발언 이후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윤석열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이 있고 난 뒤에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나섭니다. 검찰총장은 지금 헌법상 국회가 대통령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별 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모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파면 절차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일보 신문도 청와대 수사로 번질러 위기감, 지금 원전 수사 꼭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탈원전이 국정과제 1호다 해서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수사로 번질러 위기감, 그래서 여당은 윤석열 해임 카드 만지작한다.
지금은 뭐 견제 정도가 아니고 수사권 지휘권 박탈이 아니고 수사 지휘권 박탈이 아니고 자리를 아예 박탈하려는 총장 자리를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탈원전이 치명상을 받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정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러면서 때리기를 나섰다. 정부 수사라는 건 뭐 국민의힘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이 감사원도 사실상의 수사 의뢰를 검찰에 한 상태입니다. 자료 다 넘겨주고. 자, 그리고 윤석열 대선 주자급 부상 이렇게 됐으니 해임 때는 부담이 있지만 해임 때는 해임을 그냥 시키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 감찰 따라서 끝이 정해질 것. 자, 지금 감찰을 하고 있죠. 4개를 감찰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번에는 특활비까지 감찰을 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까지 감찰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무부 감찰 그리고 특활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의 퇴진을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법조계 시각은 검찰청법에 총장 해임 사유가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여러 가지 해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감찰을 해서 징계위원회 해부를 해서 뭐 검사직에서 내쫓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특활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활비 논란이 국회로 갔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법무부와 대검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검찰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되게 이러느냐 같이 가는데 왜 여야가 같이 가냐 하면은 야당에서 윤석열의 특활비뿐이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까지 같이 조사하자. 자, 이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 11면 보시면은 국회로 가는 검찰 특활비 추윤 공방 검정으로 밝혀질까? 자, 지금 돈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쩐의 전쟁으로 서로 주머니를 터는 주머니를 들여다보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막가자는 겁니다. 막판으로 가는 거죠. 추미애는 특활비가 윤석열의 쌈짓돈 이렇게 해서 조사하라 이렇게 그 카드를 썼죠. 그러니 검찰은 정권 수사만 시작되면 검찰을 때리느냐. 특활비 용처 확인 자체가 어폐다. 이 특수활동을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특수활동을 하면서 쓰는 돈인데 그거를 어디다 썼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특활비 이 문제가 검찰 특활비에서 추미애의 법무부 특활비 쪽으로 불길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13면이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추미애의 반격 나선 검찰 법무부 특활비가 더 문제다. 자, 법무부는 어떤 뭐 특수수사 이런 것도 하지 않는데 왜 특활비를 가지고 가느냐. 추미애 장관 특활비도 함께 조사를 하자. 그래서 지금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서 추미애가 역풍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총장 추미애 돈이라든 검찰 특활비, 총장 주머니 돈이라든 검찰 특활비, 법무부서도 쓴다. 법무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검찰 직원은 15,000명인데 그것을 쓰는 특활비가 80억 원인데 이 중에서 직원 670명인 법무부에 연간 10억 원 내지 20억 원이 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것도 털어보자. 자, 이런 것이고 조선일보도 추 특활비 감찰 자충수되나 여야 오늘 검정. 자, 오늘 특활비에 대해서 특활비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아마 기사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어떤 반격 카드를 내놓을까? 얼마 전에 진천연수원 가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다. 눈치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날칵 뒤집혔죠. 오늘 또 오후에 진천을 갑니다. 오후 4시에. 그때는 새로 신임 부장검사급 30여 명에게 특강을 했죠. 오늘은 차장검사들에게 특강을 합니다. 진천연수원 같은 장소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자천돼서 가 있는 곳, 거기 오늘 오후 4시에 또 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오늘 진천 강연 수위가 주목된다. 오후 4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데 3일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원전 그 수사가 시작됐고 다시 민주당 당 차원에서까지 사퇴 압박이 오는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그 압력이 오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뭔가 또 폭탄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이 윤석열이 마지막 청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번에는 추미애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해서 윤석열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양쪽의 대치가 거의 막바지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 조간의 정치명 기사를 보면은 정치인들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이 다 차지를 해버리고 정치면을 다 도배를 해버리고 실제 그 정치인들은 조연으로 전락해서 그냥 밖에서 응원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야당은 사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금 투쟁력이 없고 무력한 모습인데 집안 싸움만 하고 있죠. 집안에서만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오늘 또 조선일보 신면을 보시면 다른 신문도 다 나왔지만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금태섭 의원은 야당 초선들에게 강연을 하고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는 이렇게 지금 야권 통합을 하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 통합을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단 어떻게 하면은 반문재인 연대를 구성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자, 금태섭은 서울시장 후보 지금 야권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안철수는 매주 야당 의원들과 1대1 접촉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당 들을 가치조차 없다. 혼자 하고 싶으면 하라. 나는 관심 없다. 신당은 혼자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전에도 몇 차례 그런 적이 있었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정치에 관심 없다 하니까는 영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만날 일 없다 이러면서 계속 이 본인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포용을 해서 서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내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특유의 합법 때문이냐? 일단 안철수 같은 경우에 나 관심 없어. 당신 하고 싶으면 고개 숙이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뭐 통합 움직임, 다른 사람들의 주도가 돼서 하는 그런 것은 원치 않는 것이냐. 자, 그 상황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4.15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런데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러면서 본인은 빠져나갔습니다. 그 직후에 다시 또 몇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니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제가 한국경제 4월 20일자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선 끝나자 돌변한 김종인 솔직히 그 당에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솔직히 그 당에 관심이 없다. 자, 본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것은 뭐 비대위는 자기네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 나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복귀를 해보면은 일부에서 왜 패배한 총괄선대위원장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오느냐 해서 반대가 있었죠. 그러니 그 반대 목소리조차 아예 없애고 본인이 당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련한 이런 합법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임기까지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보장을 받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지금 한 6개월, 7개월째 들어가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없이 계속 당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당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런 말이 지금 당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